범사회적 부양비의 악화로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고 헐벗고 굶주린 노인들이 방치되는 등 사회 안전망의 붕괴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 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저는 TNC재단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 부양비 개선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을 방법은 과연 있을까? 제가 한평생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문명사 연구에 천착해온 사람으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노인 부양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청년 산업기술의 인력이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로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류 문명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가 10수년을 방황한 끝에 발달 심리학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1963년 심리학자 레이몬드 카텔과 존 레너드 혼 등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의 지능은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동지능은 추리력, 계산력, 공간지각력, 패션 감각 등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으로서 청소년기에 그 능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아주 급속히 감퇴합니다. 결정지능은 축적된 지식, 이해력, 참을성, 배려심 등 후천적으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능력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계속 증가해서 그 높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이공계 교수의 연구 업적은 통계적으로 30대 초중반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데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인문계 교수 업적은 60대가 넘어서 정점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약 젊어서는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일생을 통하여 이론상 직업 능력의 정상기를 2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라미드형 경쟁사회라는 속성 때문에 오직 해당 분야에서 소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로대중 누구나 다 함께 자신의 능력의 정상기를 2번 맞이할 수 있는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처럼 경제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분자에 속한 장년 인구를 분모로 보내서 노인 부양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모작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력과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일모작 직업, 그리고 경륜과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이모작 직업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현재 일모작 사회는 초중등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일모작 직업 교육을 받고 일모작 직업에 종사하고 은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미래 이모작 사회는 일모작 직업 교육을 받고 일모작 직업에 종사하고 또다시 이모작 직업 교육을 받고 이모작 직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은퇴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행 일모작 교육과 대등한 수준의 이모작 교육 기회를 국가가, 사회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운영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모작 교육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이모작 교육과 유사해 보이는 시도나 제안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평생교육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고령자의 노동 경쟁력을 높이려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년까지 산업 관련 신기술 교육을 수강료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은퇴자 및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세계 각국에서 소수 지원자를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실제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2년 EBS의 위대한 수업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국 런던대학 심리학 교수 린다 그레트는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강연에서 과거는 교육, 취업, 은퇴의 3단계의 삶이었는데 앞으로는 70, 80대까지 일하다가 또 교육받고 또 취업하기를 반복하는 다단계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은퇴한 고령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재취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언급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시도나 주장이 이모작 교육에 의한 이모작 사회와 매우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도나 주장들은 기존의 직업교육 체제는 그대로 두고 이 취업 전선에서 틈새 시장을 새로 찾아 나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땜질 처방으로는 은퇴 고령자들이 청년들과 대등하게 경쟁하여 정규직에 취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기대일 뿐입니다. 이모작 사회는 세대별, 직업 능력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생애 전주기를 통한 일모작 교육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조속한 추진과 이모작 교육에 의한 부양비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모작 교육 비용은 당사자인 근로자는 물론이지만 고용주인 기업이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근로자가 은퇴하면 새로 더 많은 청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모작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모작 교육을 위해서 거국적인 교육 인프라를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새로 만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일모작 교육의 학력 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유휴시설과 인력 등 모든 것을 이모작 교육으로 전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 대학의 대량 폐교 사태와 교육 인력의 대량 실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모작 직업에서 은퇴한 장년층이 이모작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해서 당장 이모작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젊은 청년들이 이모작 직업에 이미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모작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 대부분은 만약 일모작 직업으로 진출했으면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동지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세월이 흘러가 나이가 들고 유동지능이 감퇴하고 결정지능이 증가하는 장년기에 접어들면 이모작 직업을 필요로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 이를 고령화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현재 그 청년들이 이모작 직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륜과 결정지능을 갖춘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 장년층이 이모작 직업에 취업할 길이 막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취업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들을 일모작 직업으로 진출시키고 결정지능이 높은 장년을 이모작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모작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노년 부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모작 직업에 진출해 있는 청년들을 강제로 1모작 직업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할 일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1모작 직업 교육을 아주 많이 해주고 1모작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2모작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2모작 사회는 당장 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빈곤 문제까지 함께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모작 사회는 우선 청년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작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당장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1모작 직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2모작 직업과 행복한 노후를 약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죽음의 계곡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를 위한 일거양득의 비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청년 3명이 일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다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하는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는 인구학적 죽음의 계곡인 셈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출산율을 증가시켜서 청년들의 경제활동 인구를 3배 늘릴 수 없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1명이 3명분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8시간 일하던 청년을 2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죠. 그런데 생산성 향상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도식적으로 단순화해서 보여드리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와 함께 일하면 3명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 부양비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에서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바뀔 때 부양받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양받는 고령자들 중 55세부터 74세까지의 장년층은 과거와 달리 체력적으로 아주 강건할 뿐더러 결정지능은 청중년보다도 훨씬 더 발달해서 이모작 직업에서 일할 기회만 주면 청중년 못지않은 혹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현재 이모작 직업에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업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 1모작 사회의 관행과 규정 그리고 문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계속 증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급, 9급 복지 실무담당 공무원을 아직도 기존의 국가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지능이 높아 시험 성적이 우수한 20대 청년들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두고 복지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복지 실무는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보다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본 40대 경력단절 여성이나 50대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경험과 결정지능이 시험 성적보다는 복지 업무에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지만 국가공무원 채용 규정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때 지자체에서 주부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도 성공적이었고 성과도 좋아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 취업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매니저들이 나이 많은 바리스타를 뽑고 싶지 않았고, 또 고객들도 고령의 바리스타의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 등의 전통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 아주 연륜과 품격이 느껴지는 고령 웨이터들의 아주 품격 높은 서비스를 고객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지능인 셈입니다. 일모작 사회의 낙후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진지하게 찾고 노력하면 우리 사회의 평범한 근로대중이 다 함께 이모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모작도 결국 더 오래 일하자는 것인데 정년을 연장하기만 하면 되지 손쉽게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우선 풍선 효과로 당장 청년 실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기간 산업에서부터 첨단 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평균 연령을 상승시켜서 이로 인한 국제 경쟁력 상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정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최대 5년을 넘기기는 어려운데 고령화로 인한 노후는 20년, 30년씩 늘어나니까 정년 연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촉발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모작 사회가 사회적 붕괴와 국가적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 과연 우리는 일모작 30년 일하고 또다시 이모작 20년씩 계속 한평생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청년들이 일모작 직업으로 진출하면 취업할 직장은 충분히 있는가? 이상 두 가지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이모작 사회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공허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모작 사회에서 인간은 일모작 직업에서 30년 일하고 또 이모작 직업에서 20년 더 일해야 한다면 결국 75세 노인이 될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의 남자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 때까지 한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도 없이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과거 일모작 사회를 기준으로 한 오해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란 유아 사망률에서부터 사고, 질병 등으로 단명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모작 직업에서 은퇴할 55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은 기대 수명이 92세 가까이 됩니다. 이모작 직업에서 은퇴하게 될 74회 이후에도 18년 정도의 여생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장년은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일모작 직업에서 30년 일해서는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한 후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 자금까지 충분히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모작 직업까지 50년 일해야만 노후 자금으로 세계 여행이든 취미 생활이든 평생 꿈꿔온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으로 옮기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모작 직업에서 일하는 동안에조차 행복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퇴와 할 일이 없는 것은 불행이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 일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주 4일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장년기에 접어들 때쯤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성숙되어서 주 3일 근무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라밸의 균형이 중심축이 일하기에서 즐기기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모작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성숙하게 되면 일모작 30년은 육아 등의 삶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고 이모작 20년은 자아실현의 기간, 그리고 100세 노후는 휴식과 행복을 만끽하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유토피아는 하루 3시간씩 일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모작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이모작 사회에서 청년들이 일모작 직업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과연 그들이 취업할 직장이 충분히 있을까? 지금도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선뜻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직장이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고용하는 사람의 일자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용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해서 만든 파생 고용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고용의 일부이지 새로운 고용 창출이 전혀 아닙니다. 기업이란 사막의 피라미드처럼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와 소재, 부품과 설비, 기술과 동력, 마케팅과 유동 등 범사회적인, 범세계적인 협업을 통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많은 생산 요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 요소가 좀 더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에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한때 값싼 노동력이 기업 생성과 고용 창출의 원인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희소한 생산 요소라면 단연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인력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먼저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우수한 인력이 먼저 있어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인력을 공급한다는 고정관념은 산업사회의 기업과 고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착각입니다. 사람이 먼저 공급돼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증가하고 또 숙련된 근로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기업이 생기는 기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산업 생태계의 생성 원리이자 곧 성공 비결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대량 공급이 영국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듯이 독일, 일본, 한국 등 산업화에 성공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인력이 먼저 있는 곳에 고용이 창출되었지 기업이 먼저 고용을 창출하고 인력이 공급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14억 인구의 노동력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으로 고용대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 노동의 시대가 가고 첨단 기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이 있는 곳에 첨단 기술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고용이 대거 창출되는 시대입니다. 유동지능이 충만한 청년들을 일모작 직업으로 대거 진출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어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모작 사회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겠지만 언젠가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게 될 적정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연 여건과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나 인구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와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시기도 그 규모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성장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소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 죽음의 계곡에서 범사회적 부양비의 악화로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고 헐벗고 굶주린 노인들이 방치되는 등 사회 안전망의 붕괴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 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이모작 사회가 선순환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구학적 죽음의 계곡으로부터 벗어나 꿈과 희망으로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시작하는 청년기, 땀 흘려 일해서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모작 중년기, 건강하게 자아실현과 노후 준비를 완성할 이모작 장년기, 그리고 여유로운 안식으로 여생을 즐기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모든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생애 전주기에 걸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